네, 이번 시간은 미들 세레브럴 알터리, 중내 대동맥이 막혔을 때, 임팍션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윌리스 고리를 봤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일부가 바로 MCA죠. 자, 그래서 앞쪽, 그쵸? ACA, 엔테리얼 세레브럴 알터리를 그리고 연결하고 있는 엔테리얼 커뮤니케이팅, 그리고 쭉 뻗어나가는 바로 여기가 이제 미들 세레브럴 알터리고요. 그리고 포스테리어 커뮤니케이팅, 그리고 포스테리어 세레브럴 알터리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그렸습니다. 물론 이쪽으로는 쭉 그쵸? 인터널 카로티드 알터리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뷰로 항상 공부를 했었던 거냐면요. 마치 우리가 그쵸? 어떤 사람 머리 정수리에서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거죠. 그쵸? 지금 이게 트랜스버스 뷰였고요. 트랜스버스 뷰. 이번에는요. 이 MCA를 조금 포커스해서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쵸? 수직하게 트랜스버스 뷰랑은 조금 수직하게 프론탈 뷰로 잘라볼 겁니다. 자, 프론탈 뷰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코로나 뷰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이게 바로 이 몰랑이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방향 있죠. 화면에 있는 방향. 딱 지금 그 방향으로 이제 머리를 잘라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요. 우리가 이 뷰는 이렇게 이제 자른 건데 요건 이제 이렇게 잘라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죠? 역시나 이제 수평으로 쭉 가는 미들 세레브럴 알터리는 보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뭐 인터널 카로티드 알터리는 잘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안테리얼 쪽, 쭉 이제 앞쪽으로 가는 것도 잘리겠죠. 이런 식으로 일부가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그쵸,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MC가 관찰이 되고요. 또 실비안 피셔, 제가 이제 그 뇌지주막하 그쵸, CT 소견에서 실비안 피셔도 음영이 그쵸, 고밀도로 나타날 수 있으니 참고해줘라. 그쵸, 바로 그쪽으로도 MC가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윌리스 고리랑 관련해서 그쪽도 음영이 그쵸, 증가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쭉 그쵸, 이 콜텍스 쪽, 거칠 쪽으로도 이렇게 윗분지랑 그리고 아랫분지로 나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쪽이 우리가 베이절 갱글리아나 이제 뭐 인터널 캡슐이라고 하는 곳 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 추가적인 좀 구조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뇌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있죠. 렌티큘러 스트레이트 알터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ACA에서도 이렇게 그쵸 뻗어 나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MCA에서도 이렇게 뻗어나가는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게 바로 렌티큘러 스트레이트 알터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쵸 상대적으로 안쪽에 있으니까 메디얼이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레터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조금 그쵸 추가적인 구조를 더 그려드리면 여기가 바로 커데이트 뉴클레어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커데이트 뉴클레어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퓨타멘. 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퓨타멘. 그 다음에 글로브스 펠리더스라고 하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글로브스 펠리더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 있죠? 여기가 인터널 캡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MCA는 자, 프론탈 뷰도 그쵸? 일부를 이제 먹여 살리고요. 또 파리에탈 럽, 템포럴 럽 쪽으로도 그쵸? 쭉쭉 뻗어 나갑니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안쪽까지 그쵸? 베이절 갱글리아 쪽 그리고 또 인터널 캡슐 쪽으로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이쪽이다 그쵸? 뭔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해부학이랑 증상을 조금 매칭시켜 봐야 될 텐데요. 자, 우선은 자, 이렇게 MC가 쭉 그쵸 수평적으로 뻗어 나가면서 실비안 피쉬로 들어갔다가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뉘면서 자, 콜텍스 쪽을 이렇게 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프론탈 뷰로 봤을 때 그쵸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트랜스버스 뷰였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보는 게 그쵸 지금 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ACA랑 우리가 MCA 인팍션을 좀 구분한다면요. 아무래도 ACA는 이렇게 안쪽을 먹여 살리고 MCA는 상대적으로 좀 바깥쪽을 그쵸 돌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쵸 해박적인 위치로 인해서 이건 아무래도 하지 쪽과 좀 더 관련이 있고요. 하지 쪽 증상. 그 다음에 MCA는 뭔가 이제 상지 쪽이랑 좀 더 관련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쪽 이제 윗분지는 자, 브로카 영역을 또 먹여 살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분지는
그쵸, 베르니케 영역과 관련이 또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조금 그쵸, 옆에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쪽이 지금 후두엽, 그리고 여기가 전두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상대적으로 좌측을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프론탈 롭 쪽에 있는 여기가 아무래도 그쵸, 브로카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그쵸, 아무래도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또 연결하는 그쵸, 이 섬유다발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알퀘이트 파시큘러스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이건 활골이라고 하는 소리고요. 그렇죠. 활 모양으로 생긴 섬유다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은 윗분지가 먹여 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좀 아랫분지가 먹여 살리는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특히나 이 아랫분지는요, 우리가 위치별로 이건 파리에탈 롭이긴 한데 좌측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앞과 뒤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레프트 파리에탈, 그쵸, 또 엔테리얼 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스테리얼 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윗분지 동맥이 막히게 되면 브로카 영역이 그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브로카 영역이 하는 그 기능이 뭐죠? 말을 표현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운동 언어 상실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그쵸, 베르니케 쪽을 먹여 살리는 자, 왼쪽의 파리에탈 쪽, 그리고 이제 그쪽 상대적으로 뒤쪽 동맥이 막히게 되면 이쪽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죠. 얘가 이제 하는 기능이 바로 이해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수용 언어 상실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연결하는 이쪽을 먹여 살리는 자, 왼쪽 파리에탈의 그쵸, 상대적으로 앞쪽 분지가 망가지게 되면요. 자, 전도가 잘 안 되게 되면서 따라 말하기 같은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전도 언어 상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두정엽을 또 먹여 살리다 보니 자, 제가 두정엽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비우성 방구랑 우성 방구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정엽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지금 저도 오른손잡이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이런 오른손잡이들은 좌뇌가 우성방구다라고 설명드렸죠. 95% 정도에서는 좌뇌가 우성방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왼쪽에 그쵸, 파리에탈 롭 쪽에 먹여 살리는 이런 MCA가 영향을 받게 되면 자, 바로 저스트만 신드롬이 역시나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또 설명 안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두정역 공부할 때 비우성방구는 그러면 운해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대부분에서는 자, 운해 중에서도 이 윗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좌측이니까 반대쪽에 있는 그죠? 이 윗분지가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자, 편측무시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계를 그려보라고 하면 한쪽을 완전히 못 그리고 반대쪽만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편측무시다. 다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윗분지, 그죠? 이 영역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상대적으로, 그죠? 상지에 좀 더 심한 반부전 마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지, 그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또 구음장애가 발생합니다. 그죠? 음을 내는. 자, 그런 게 이제 잘 안 되는 거고요. 또 얼굴에 신경마비가 발생할 수가 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이렇게 브로카 영역이 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운동언어 상실증과 오른쪽, 그쪽 우측 뇌가 영향을 받게 되면 이렇게 두정엽 쪽에 편측 무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그죠? 또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또 하나 있겠습니다. 아랫분지에 또 어떤 그쪽 있냐면 파리에탈 롭을 지나가는 쪽, 그죠? 뭐가 있냐면 자, 옵틱 레디에이션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죠. 그죠? 이거는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옵틱 레디에이션이 두정엽에 또 지나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렇게 아래쪽 부분이랑 또 상관이 있거든요. 아래쪽 분지가 폐색이 되면 결국에는 반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 그죠? 이해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랑 이제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바로 제가 지난주에 그죠? 몰랑이 퀴즈를 냈던 바로 그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60세 여성이 3시간 전에 갑자기 오른쪽 반마비가 생겼대요.
자, 이렇게 이제 오른쪽 반마비니까 아무래도 그죠, 좌측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좌측, 그죠. 아무래도 지금 임팍션이라고 했을 때는 좌측 쪽에 뭔가 동맥. 자, 그런데 지금 전혀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죠, 베르니케 쪽이 지금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음을 아예 못하고 있죠. 뭔가 음을 내는 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레프트 쪽에 미들 세레브랄 알터리 거기다가 이렇게 구음은 아무래도 그죠, 위쪽 분지랑 상관이 있고, 베르니케 영역은 아래쪽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레프트 미드 세레브랄 알터리 쪽이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답은 중간 대뇌동맥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사실은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고 싶었는데요. 자, 여러분이 아예 못 맞출 것 같아서, 그쵸?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자, 답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갑자기 발생한, 자, 오른쪽 팔다리 마비, 그리고 언어상에도 왔었대요. 자, 마비는 얼굴과 팔, 그러니까 위쪽에서 좀 더 심하게 나타났죠. 제가 아까 얼굴 신경 쪽 있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윗분지가 그쵸, 좀 더 우세하다. 그리고 팔, 상지 쪽 마비도 좀 더 이제 윗분지가 우세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 마비는 심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윗분지, 상지 쪽이 지금 우세하게 나타난 자, 반마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자의 말은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르니케 영역 쪽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아랫분지는 지금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어를 말하는 거나 유창성에서 지금 뭔가 이제 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브로카 영역 있죠. 그래서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운동 언어가 상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중간 대동맥이 그쵸, 똑같은데 지금 윗분지랑 아랫분지를 나눠놨죠. 굉장히 이건 좀 까다로운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윗분지다, 아랫분지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고르라고 하면 이거는 4번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